청소년 예산학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강사 이강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예산 정책 제안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학교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참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책 제안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안산시 거주자, 2번 안산시에 직장이 있는 사람, 3번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4번 안산시에 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맞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모두 골라주세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안산시 주민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과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1, 2, 3, 4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1번, 주민은 주민참여 예산의 예산 편성 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다. 2번, 주민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이 예산 과정의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참여 예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부터 교육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한마디로 시장님의 예산 권한을 주민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의 살림살이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었던 예산 편성권과 함께 예산의 전 과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예산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으로 보장되어진 제도입니다. 이것은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부지 선정에서부터 건축 완료까지 모두 행정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죠. 그러나 여기 주민 참여로 세워진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은평구의 구산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이 지어지기까지는 주민들이 예산 확보, 공간 조성,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주민에 의해 도서관 만들기 활동이 재개되었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 선정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발족을 해서 도서관 운영을 직접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좋은 사례죠. 또 하나의 사례를 보실 텐데요.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놀이터가 만들어질 때 정작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만들어졌죠. 그러나 순천시는 놀이터를 만들면서 모든 과정에 어린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놀이터 이름에서부터 공간 구성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놀이터는 현재 1호 엉뚱발뚱에서 4호 올라올라까지 개장하였습니다. 현재는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고요. 한국의 놀이터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예산을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이 주민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제도입니다. 지방 예산의 과정은 예산 편성, 편성안 의회 제출, 의회 의결, 예산 집행, 결산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잘 실행되기 위한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시간이나 장소의 제한으로 참여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방성을 높여야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예산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특별히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권한 부여인데요. 주민이 의견을 제안하고 수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좋은 예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왜 필요할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예산의 주인으로서 국민은 예산에 대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실현되므로 예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의 계획과 집행 과정에 평등, 인권, 정의, 공동체 발전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감시 활동 등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예산의 책임성이 부여됩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좋은 예산은 늘리고 나쁜 예산은 줄이며 예산 검토, 평가, 감시 활동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을 하여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수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여 예산은 예산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최근 주민들이 해마다 수백억 적자를 낸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운영의 방식이 협력과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지방자정 운영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협력과 견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실현됩니다. 현재 마을에서는 참여예산 활동과 함께 마을 만들기 활동, 주민자치 활동 등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회의에 참여해서 사업을 제안하고 수기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 재원 배분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주요 사업 우선순위 설문조사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올해 온라인 조사는 7월 1일에서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안산시 예산을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예산 제안 대회나 청소년 예산 제안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항시 의견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여러분이 예산 정책을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로 어떤 불편을 주는지,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 문제인식 단계입니다. 2단계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로 책임기관이 어디인지, 관련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문제 해결 방법을 세우는 단계예요.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 있는지 국내의 사례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방법을 구체해 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나 통계 자료, 연구 자료 등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4단계는 실제 제안서를 쓰는 단계로 1, 2, 3단계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됩니다. 제안 이유를 쓰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내용 안에 주요 전략과 기대 효과를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청바지 참가 신청서입니다. 제안 제목과 제안자 팀명을 적으시고 제안 내용을 지도하신 선생님이 계시다면 작성해 주세요.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는 난입니다. 제안 이유란에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작성해 주시고 주요 내용란에는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시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전국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로 뽑힌 제안입니다. 정책명은 동작구 청소년 체험 학습 카드 지원 확대 방안. 제안 배경은 다양한 체험 활동 경험을 통해 교과 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진로 선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청소년 체험 학습의 중요성과 청소년을 위한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 체험 학습 카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주요 전략으로는 대상 연령대 확대, 사용처의 확대, 신청 방법 통일, 비용을 세분화하여 지원 확대하자는 4가지 내용입니다. 주요 전략의 내용을 위해 항목마다 설문조사를 했고요. 기대 효과는 청소년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자율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된다는 것과 청소년 체험 학습 카드를 홍보하고 신청 절차의 통일로 접근성이 높아져서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가 확대되고 청소년의 미래 설계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활동 사진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 안산시 사례입니다. 안산 원곡고 신라면 팀이 모두가 찾는 안전한 안산의 첫 마을 만들기라는 예산 정책 제안을 했는데 안산시 참여 예산대회에서 1등을 하고 제7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산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그동안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여 교육과 모의 제안, 워크숍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제안대회 사진입니다. 제안팀이 PPT를 사용하여 발표를 했고요. 제안 내용을 전시해서 참여자 현장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청소년 예산 제안 대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가 방법은 청소년 예산학교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시청 홈페이지 또는 안산경실련 다음 카페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8월 1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 청소년 예산 제안 대회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